마이크 테스트. 아. 음. 자, 9시가 됐으니까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40명 학생이 들어왔으니까 한 5명 정도가 좀 빠졌나? 한 명은 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라고 미리 연락 왔으니까 4명 정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시간에 어쨌든 이런 시간인가? 하여튼 다들 온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따가 9시 5분 정도에 이제 채팅창에다 남기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지각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오늘 2장 드디어 이제 증명 뭐 했던 거 이제 이야기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귀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C 언어나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제기 함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죠. 그 함수를 이해할 때 귀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사실은 제기 함수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질 자체가 귀납법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팩토리얼 함수처럼 팩트 n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팩트 n-1, 즉 바로 그 전에 숫자에 대한 팩토리얼 함수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팩트 n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 귀납법. 그래서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서는 이제 k가 n-1인 경우죠. n-1일 때 이 팩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n-1 팩토리얼을 잘 구한다라고 가정하자. 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n을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팩트 n이 n 팩토리얼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를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기함수를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인 이제 피보나치 함수 같은 경우에 피보나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자면 n번째의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fibn이죠. fibn인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n-1 바로 직전에 n-1 숫자에 대한 그 번째 n-1번째의 피보나치 수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pip n-2 그 전전 순서에 대한 피보나치 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피보나치 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강귀납법, strong induction, strong induction은 바로 전 것만 참이라고 가정하자라고 했던 약 귀납법하고 좀 다르게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바로 전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그냥 바로 직전에 있는 명제만 참이라고 가정하자라고 하는 약 귀납법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더 복잡한 형태의 제기 함수를 이해하는 방법은 강귀납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귀납법과 연관성을 따져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하노이 타워 함수가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유용한 게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잘 이용할 수가 그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함수가 하노이 타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디 이야기할 건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죠? 4장 2.4 4장 제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죠? 2.4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2.5절 프로그램 검증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미 4절에서 제기함수 프로그램 검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기함수를 검증하는 것인데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검증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텐데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스펙대로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이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놨는데 의도한 대로 작성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잘 작성되었느냐라고 확인해보는 과정이 프로그램 검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주제고요. 그리고 이미 제기함수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귀납법을 가지고 일종의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을 이미 했었었죠. 이렇게 이제 그 이어서 조금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요. 자, 일단은 슬라이드로 전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들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검증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패턴도 있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참일 때만 수행하는 어떤 그런 패턴도 있죠. 조건문과 같은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이 조건이 만족하면 문장 실행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다시 또 테스트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패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져오더라도 이 순차 실행, 그 다음에 조건 실행, 반복 실행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다시 리라이팅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원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런 패턴 템프에다가 x를 집어넣고 x에다가 y를 집어넣고 y에다가 템프라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순차적으로 문장 3개를 집어넣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걸 한번 검증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사실 요 패턴이 나왔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요 패턴은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2.42대 요 조건적으로만, 그러니까 항상 실행, 요 경우는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 항상 실행이 되는 반면에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행을 하는 그런 패턴에 대한 예제가 2.41회가 41번에가 나와 있습니다. 요 패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복문 패턴이 이제 예를 들면 요런 2.44 혹은 뭐 2.43도 그렇고 2.44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 슬라이드 혹은 여러분들의 교재를 펴 놓으시고요. 저는 이제 또 편집기로 스위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슬라이드나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교재를 교재가 보면 더 좋겠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한 게 뭐냐? 모든 프로그램은 순차 실행, 그다음에 조건부 실행, 조건 실행 그럴까요? 그 다음에 반복 실행 이 세 가지로 다시 재작성될 수 있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실행하는 패턴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순차 실행하는 어떤 그런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했자면 뭐 이런 거예요. 템프는 x, x는 y, 그 다음에 y는 템프 뭐 이렇게 되는 것을 검증을 해봐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검증을 해본다라는 이야기는 스펙이 주어져야 되는데 스펙이 주어져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x에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들어있다. 그 다음에 x가 n.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요 기호랑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들이 x는 n이고 그 다음에 y가 m이다. 어떤 정수 nm에 대하여 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x는 m이 되고 y는 n이 된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y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n이 m이 됐고 여기 n이 m이 됐고 m이 n이 됐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코드를 순차 실행하는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일단은 어떤 아이디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끝나면 이런 조건이 된다라고
라고 하는 명세를 검증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P라고 붙여놓고 여기다가 Q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어, 어, P라고 하는 이렇게 쓰죠. P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저 위 프로그램이죠,를 실행시키면 Q를 만족한다 이렇게 하면 Q를 실행해서 종료하면 Q를 만족하는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제 볼까요? x가 n이고 y가 m입니다. 그랬을 때 템프에다가 x를 집어넣었어요. 이 상태가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Y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할 리가 없죠. X, Y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만 변합니까? 템프만 변하는 거죠. 템프가 뭐가 되죠? n이 되겠죠. 왜 n이 되죠? 변수 x에 있는 값을 대입을 했으니까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x라는 변수는 n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템프라는 변수가 n이 되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죠? 아이디어. 그래서 요거를 요런 형태로 제가 쓴 겁니다. 요런 형태로.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x는 y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x의 값이 n이었죠. 근데 y의 값을 대입을 해버렸으니까 x가 m이 되는 거죠. m. 이제 y하고 x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죠? 대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y가 에다가 템프를 집어넣는 거네요. 템프를. 그래서 x는 그 템프의 값이 지금 n이었으니까 그 값을 y에다가 집어넣으면 y가 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x의 값은 m이고 y의 값은 n이고 템프의 값은 n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r이라고 하는 명제라고 가정하십시다. 즉 r이라고 하는 명제는 뭔가 하면 x는 m이고 y는 n이고 and 템프는 n이다 라고 하는 명제예요. 자, 제가 여기서는 그냥 콤마를 썼지만 이 콤마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해석이 이렇게 and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요거 Q라고 하는 거는 뭐죠? X는 M이고 그 다음에 Y는 N인 거예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나왔잖아요. 지금 X는 M, Y는 M.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R이면 Q이다를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Q를 만족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차 프로그램에 대한 증명을 한 거예요. 순차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스펙대로 잘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실행에 대해서 한번 좀 조건 실행의 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실행의 예는 여러분들 교재 예를 보면 이런 예제가 있어요. if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뭐
뭐 그냥 x를 집어넣고 사실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x가 어떤 n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수 n.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혹시 요게 이제 수학에서 여기서는 이제 수학에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썼던 이퀄은 수학에서 같다라는 이퀄이고요. 여기서의 이퀄은 C 언어나 자바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대입하는 연산자예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C 언어에서 이퀄, C 언어나 자바에서 이퀄을 이렇게 두 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쓴 겁니다. 사실은 수학에서 같다라고 하는 거를 쓰려고 제가 의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지금 그렇게 제가 좀 다르게 쓴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x는 n의 절대값이 된다가 명세예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x의 값이 어떤 임의의 정수 n이었으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x의 변수의 값이 뭐가 들었느냐 살펴보면 그 원래 값의 절대값, 요 절대값 기억하시죠? 절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조건 실행의 예제의 명세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명세가 과연 맞느냐라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일단은 n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주어져 있고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일단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0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0보다 작은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작은 경우면은 어떻게 되죠? 이 문장에서 조건문이 참이돼서 x는 마이너스 x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죠. n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비슷하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조건문이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붙여가지고 대입하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skip. 실행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뭐 x는 안 변했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살펴보면 자 어때요? n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마이너스 n이니까 이거는 n이 원래는 음수였으니까 n이 양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절대값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검증 오케이 그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n하고 같으니까 그죠?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검증이 오케이죠. 이 경우도 검증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n의 절대값이 그냥 n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경우도 뭐 어렵지 않게 조건 실행하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패턴이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패턴이 반복 실행하는 패턴이에요. 반복 실행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반복 실행하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뭐 2.44 예제 2.44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상식적으로도 굳이 저렇게 막 미주알 고주알 따져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제 반복 실행하는 패턴이 이제 훨씬 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귀납법하고 또 관련이 될 것 같고요. i는 1,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네요. 여러분들 while문 잘 아시죠?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반복을 해서 실행을 해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파워는 파워 뭐 곱하기 x가 되고 i는 i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되고 끝났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지금 이제 조건일 것 같자면 n은 변하지 않고 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 n이고 n이라고 하는 거는 뭐 a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그냥 n은 n이라고 합시다. 그냥 n은 n 변수 n에 어떤 숫자 뭐 n0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까? n이라고 하는데 뭐 a라는 정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n은 숫자를 뜻하는 어떤 변수로 두고 y라고 할게요. y.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가 n이다. y라는 변수는 n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라고 하는 숫자에 뭐 어떤 뭐 m이 들어있다고 할까요? m이 들어있는 뭐 그런 초기 조건을 여러분들이 생성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프로그램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하면 여기에 파워라고 하는 변수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파워라고 하는 변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의 n승 이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명세예요. 주어진 x가 m이고 y가 n이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파워라고 하는 변수에 m 곱하기 해서 m을 n번 반복해서 곱한 그 숫자 m의 n승 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파워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세고 그 명세를 잘 구현을 했어 라고 했느냐 라고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해보자 하는 일입니다. 자, 일단 문제 이해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요 문장하고 요 문장 실행하는 거는 그냥 순차 실행하고 뭐 다를 게 없죠. 근데 요 문장이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파워를 2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파워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걔가 2라고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좀 대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i도 2라고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되는 거는 이제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내용이 우리가 검증해야 할 스펙이 뭔가 하면은 이거죠. 요 프로그램을 검증을 하는데 요 while loop를 검증을 하는데 반복문의 초기 조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first condition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앞에 거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실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뭔가 하면은 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y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알고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while문이 뭐예요? 라고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while문의 의미는 이 조건이 참이면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이제 while의 body라고 그러는데 몸체라고 그러는데 몸체를 다 두 문장을 다 실행하면 실행이 됐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while문의 조건을 다시 테스트하죠. 다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참이면 또 들어가서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참이 아니면 비로소 참이 아니면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요 while 루프의 실행하는 의미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while 루프가 몇 번 도는지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while 루프가 몇 번 도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i하고 y 값에 달려 있어요. i하고 y가 아마도 i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y가 n이니까 n번 반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정확하게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뭐 n-1번이나 n 플러스 1번 뭐 n하고 n번 정도의 반복하는 그런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 n이 그러면 0이면은 한 번도 반복 안 하게 되는 거고 n이 100이면 100번 반복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가능한 n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능한 n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많죠. 무한히 많은 어떤 숫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숫자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순차 실행이나 조건 실행처럼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돌 때 한 번 검증해보고 두 번 돌 때 또 검증해보고 세 번 돌 때 검증해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이제 귀납법과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반복을 한 번 하든 한 번도 안 하든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파일 루프에 도달한 거예요. 도달하면 아직 한 번도 반복 안 한 거죠. 반복을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반복을 해서 다시 여기에 올 수도 있고 또 두 번 반복을 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도 있고 또 뭐 100번 반복을 해서 한 다음에 여기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랬을 때 요 파일이라고 하는 요 조건식을 테스트하기 직전에 어떤 상태가 될까?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명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명제를 표현할 수 있으면 드디어 이제 이 반복문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명제는 뭐냐면 명제는 뭔가 하면은 while을 몇 번 반복했는지와 무관하게 에, 에, 이 시점에 그러니까 그 조건을 테스트하기 직전에 만족해야 하는 명제가 무엇이냐? 가 여러분들 찾아야 될 명제고요. 이거는 while을 몇 번 반복했는지하고는 상관없어요. 한 번도 반복 안 해도 성립을 해야 되고 한 번 반복해도 성립해야 되고 두 번 반복해도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자면 invariant라고 그래요. invariant. 이거를 invariant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불변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뭐 명사 아닌가요? 명사? invariant. 그래서 왜 그러느냐? 몇 번 반복했는지하고 상관없어요. 항상 만족하는, 항상 만족하는 그런 명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이 실제로 몇 번 도는지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냐면 일단은 x는 당연히 뭐 m로 안 변하겠죠. 왜냐하면 x 값을 누가 고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y도 n으로 안 바뀌죠. y도 누가 이렇게 수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파일을 돌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라고 하는 게 이제 바뀌는데 파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처음에는 1이었죠. 그 다음에 한 번 돌면은
x가 되는 거죠. 그죠? 두 번 돌면은 x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세 번 돌면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했으면 파워가 K번 while 루프가 돌 때 값이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x의 K승이 되겠죠? K번 반복을 할 때. K라고 하는 거는 while이 몇 번 반복했는가라고 하는 반복 횟수예요. K. 네, 그러면 몇 번 반복했든지 간에 만약에 K가 한 번 더 반복 안 했어요. 그럼 K가 0이죠. 0이면은 X의 0승 1이니까 한 번도 반복 안 했을 때 파워가 1이다라고 하는 조건하고 정확하게 부합하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돌았으면은 X 곱하기 X의 1승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파워라고 하는 변수는 이 while 루프가 K번 반복을 했으면 X의 K승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while이 몇 번 반복했는지하고 무관하게 항상 만족하는 명제예요. 요 시점에. 요거 잘 여러분들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되죠? i. i. i가 요 while문을 반복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반복, 0번 반복했으면 1이었겠죠. 근데 i번 반복을 했으면 한 번 반복했으면 i가 1 증가하는 거잖아요.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는 K번 반복을 했으면 K 플러스 1번이 되겠죠. 그죠? K가 0이면 한 번도 반복을 안 했어요. 그럼 i가 1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0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한 번 반복했으면 거기다가 1 더 증가를 시켰으니까 K가 1 반복하는 수가 1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을 증가를 했으니까 i가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명제가 파일을 몇 번 반복했는지, 즉, 그러니까 K번 반복했다는 이야기죠. K번 반복했을 때 성립하는 그런 명제고, 명제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좀 답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답이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파일 루프를 실행하기 전에 항상 성립하는 그런 명제라고 하면 요 화일 루프를 한 번 돌았을 때, 요 화일 루프를 자 이제 화일 루프를 한 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조건부 실행이 있죠. 자, 요 경우에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i가 y보다 작은 경우예요. i가 화일 루프 조건이 참인 경우죠. 두 번째는 i가 y보다 큰 경우예요. 즉 while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예요. while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while 조건이 만족을 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while문이 사실상 실행이 안 되겠죠? 사실상. 그래서 스킵이 되겠죠? 스킵이 되면 요 상태는 안 변하는 거죠. 요 상태는 안 변하는 거죠. 그죠? 안 변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i가 y보다 크다라는 거는 i가 y 플러스 1이 됐다는 거죠. i가 y 플러스 1. 요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i equal y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i가 y보다 크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경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i가 y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걸 조합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요 i하고 요 i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y가 k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y하고 k가 같아야 되고 근데 y가 n이라고 그랬죠. y가 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가 n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k도 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폼이 나온 거예요. n 이렇게 맞죠, 그죠? n 나왔고 그 다음에 x는 m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는 m이에요. 그죠? 따라서 요 명제를 가지고 함축하기를 이렇게 함축을 할 수가 있겠어요. 파워는 m의 n승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while loop를 빠져나오는 경우에 증명을 했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폼인, 자, 이번에는 요 while 조건이 참인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while 조건이 참인 경우, while 조건 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월은 요거를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요 조건에서. 그러면 요거 한 문장 실행하면은 어떻게 되죠? 파워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x를 곱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숫자가 x의 k승이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x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x 이렇게.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했죠. i는 i 플러스 1. 자, 요거 이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 i가 k 플러스 1이었는데 거기다가 1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증가시키는 k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실행을 했죠? 요거까지 다 실행을 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죠.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는 곳에 여기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그냥 빠져나옵니까? 아니죠. while loop의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여기 요 조건하고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조건하고 일치하는지를. 근데 요 조건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오로지 K라고 하는 반복이 한 번만 더 됐을 뿐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반복하고 상관없는 거 안 변한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 K번 반복했을 때 X의 K승이라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당연히 한 번 더 반복을 했으니까 X는 K 플러스 원승이 되는 거죠. 이거 맞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i가 while문 반복하기 전에 k 플러스 1이라고 그랬는데 k가 한 번 더 증가를 했잖아요. k 플러스 1으로 또다시 이런 패턴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k 플러스 1 프라임에서 k 플러스 1 프라임 그래서 지금 현재 k 프라임 반복 여기는 k 반복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K하고 K 프라임만 서로 바꿔치기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이 파일문을 몇 번 반복하든지 간에 무관하게 항상 만족하는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K번째 반복과 K 플러스 1번째 반복 됐을 때 그런 명제를 관계를 그냥 지어준 것 뿐입니다. 몇 번 반복하는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while loop에 대해서도 while loop처럼 어떤 반복해야 되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복하는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복문이 조금 어려운데 반복문 검증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령. 그래서 while문 조건 테스트 직전에 만족해야 할 항상이죠. 항상 만족하는 명제, 즉 다른 말로 인베리언트를 찾는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베리언트에서 인베리언트를 사전 조건으로 놓고 while문의 조건이 참인 경우, 그러니까 거짓인 경우죠. 먼저 거짓 경우를 한번 따져본다. 그러니까 이제 루프가 끝나는 거예요. 루프 종료 케이스 검증한다. 그 다음에 사전 조건, while 조건이 참인 경우를 검증한다. 이거는 루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검증하는 요령은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while문 조건 테스트 직전에 항상 만족하는 명제가 뭘까? 인베리언트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일단 인베리언트 찾았으면 그 인베리언트를 그 while문의 실행의 사전 조건으로 놓고, 자, while문 조건이 거짓이어서 루프가 빠져나가는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스펙과 맞느냐라고 검증을 하는 거가 두 번째 스텝이고, 세 번째는 이 인베리언트 사전 조건을 놓고 while문의 body를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예요. 루프를 계속 하는 거죠. 루프를 계속 실행한 다음에 다시 while문 조건 바로 직전으로 왔을 때 이 인베리언트하고 똑같아지느냐, 오로지 달라지는 거는 그 반복 횟수가 하나 증가한 거 외에는 이 인베리언트 명제를 그대로 만족하느냐를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반복문을 완벽하게 검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이디어 좀 설명을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은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제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이제 해봐야 되는데,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뭐 조금 약간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설명이 어떤 설명인지는 좀 뭐 말이 되는, 어떤 설명인지는 알 것 같다. 일단 대강라고 생각하시면 예라고 한번 답을 해줘 보세요. 채팅창에다가. 아니면은 좀 질문을 한번 해줘 보세요. 반복문에 대한, 만약에.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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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예라고 답변들이 많이 나왔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여러분들이 그 예제 2.43 여러분들이 셀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반복문 검증을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 예제 2.43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반복문 검증하도록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한 반복문 검증하는 요령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2장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아이고. 잘못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는 Emacs라고 하는 에디터입니다. Emacs. 프로그래밍에 관심 많은 학생들은 꼭 Emacs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인가요? 4월 14일이죠. 14일이죠. 14일로 바꿔야겠네. 자, 이제 드디어 3장 집합까지 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합을 배우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혹시 집합을 나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없어요라고 답을 좀 해줘 보세요. 채팅창에. 난 집합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집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중학교 때 우리가 집합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답이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다들 한 번씩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한 번씩은 다 배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것에서 커버되지 않는 내용 위주로 좀 공부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집합이 뭐냐, 집합의 정의가 나와 있죠? 집합의 정의. 집합의 정의는 뭐예요?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죠. 모아져 정확하게 어떤 명확한 대상의 모임이. 그래서 이제 어떤
명확한 대상의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고 하고,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대상들을 뭐 원소, 엘러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집합을 표시할 때 여러분들이 뭐 원소 나열법이니 뭐 이런 이야기 들었죠? 나열법.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뭐 이렇게 할까요? 1, 2, 3, 4, 5, 뭐 이렇게 좀 나열하면 뭐 자연수의 집합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배웠고, 조건 제시법 그러면 뭐 해볼까요? n이라고 하고, 뭐 n은 자연수이고 뭐 짝수이다. 뭐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조건을 제시를 하면 자연수 중에서도 짝수에 해당하는 것만 모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조건 제시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들을 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공집합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 동글뱅이에다가 짝대기 짝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하니까 슬라이드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슬라이드로. 자, 여기 키워드들이 잘 나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호 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소문자 A라고 하는 게 원소고 대문자 A가 집합이면 이 원소 A는 대문자로 나타낸 집합 A의 원소다. 뭐 이런 거죠. 또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A in A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집합 A의 원소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요 기호를 키보드로 못 치니까 A in A 이렇게 뭐 쓸 거예요. 또 짝대기를 우리가 못 끄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뭐 in A가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쓴다거나, 그러면은 A는 뭐 집합 뭐 A의 원소가 아니다 뭐 이렇게 라고 제가 강의 노트에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호로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약속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쓰는 거죠, 공집합.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요것도, 네, 제가 이제 공집합 이렇게 쓰면 되니까, 공집합. 그다음에 요렇게도 공집합 쓸 수 있고. 자, 이제 요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게 두 개의 집합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각각의 집합에 포함된 원소들이 다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문자 A하고 B는 지금 집합을 나타내는데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집합 A의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A 함축하기를 B에도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양방향 함축이죠. A가 B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도 가서 A가 A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양방향으로 함축이 돼 있는 경우가 바로 요 두 개의 집합 A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논리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이 교재에서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는 집합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논리식으로 명확하게 기술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제가 있는데 두 개가 상등임을 보여라. 뭐 상등일 때 뭐 x, y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같아 보여요. 별로 이렇게 풀이할 만한 내용 같지는 않아, 좋아 보이는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요 아래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A하고 B가 같을 수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아래 밑줄이 없는 식으로 이렇게 부등호 기호를 그러니까 포함된다라고 하는 기호를 쓸 때는 A하고 B하고 같은 것은 아니다. 같지는 않고 포함 관계에 있다. 여기는 같을 수도 있고 포함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진 부분 집합. 진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자면 proper. proper란 말이 진이란 말을 썼고요.
그다음 이제 프로퍼란 말이 조건이 없을 때는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도 부분 집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하고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롤리식으로 정의한 거는 원소 A가 집합 A에 들어 있으면 함축하기를 그 똑같은 A가 B에도 들어있다를 함축을 하면 바로 이런 부분 집합 관계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잘 설명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증명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이따가 한번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이거죠. 카디널리티. 집합 A가 n개의 원소를 갖는 유한 집합이다라고 할 때 그 n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죠. 개수를 집합 A의 기수 카디넬러티라고 한다. 근데 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숫자에서 절대값 표현을 했을 때 사용했던 그 그거를 집합에다가 붙이면은 그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코멘트 할 내용은 기수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기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뭐 기수라는 말을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이랑 별로 같이 쓰는 말은 아니죠. 기수. 카디넬러티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집합 A가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기수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 뭘 쓸 수 있으면 되겠어요? 집합 A의 크기 이렇게 하면 되죠. 집합 A가 n개 있다. 집합 A의 크기가 n개다. 뭐 사이즈 뭐 이런 말로 굳이 기수라는 카디넬러티라는 어려운 영어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이즈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합 A의 사이즈가 n개다. 라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기수, 카디넬러티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유한 집합이라고 한정 지어버렸지만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도 당연히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의 집합의 사이즈는 뭐죠? 사이즈가 무한대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카디넬러티, 기수라는 말은 사실 사이즈라는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즈, 개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수라는 개념을 무한 집합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싶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무한 집합은 어떤 다른 무한 집합보다 더 큰 무한 집합들이 있어요. 무한 집합들이라도 다 같은 무한 집합들이 아니야. 크기가 다른 무한 집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도입했던 용어가 카디넬러티 기수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어려운 범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진 않고 보통은 그냥 유한 집합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카디넬러티라는 말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카디넬리티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 그냥 사이즈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개념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온 거다라고 조금 이해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용어가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이 어느 정도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1장에 대해서 다 끝나진 않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뭐 좀 이야기 좀 더 할 거가 있는데 일단은 용어만 쭉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뭐 같이 정리할 게 기수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랑 넘어와서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기수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배웠고, 자 이제 배웠고요.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사실은 뭐 여러분들 저기는 할 건 없는데, 네, 이제 요거 몇 가지만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두 집합이 동치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A equal B 라고 하는 거. 그래서 A equal B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자면 for all A in A 이면 for A에 대해서 A가 in A면 in이라고 하는 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요거 그다음에 and A가 B에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A in의 A다. 괄호를 제가 안 써도 사실은 안 쓰면 안 되겠구나.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에는 이렇게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두 집합 A하고 B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시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A가 부분 집합 관계, 즉 A가 subset B,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그 부등호가 밑줄이 그어진 겁니다. 밑줄. 요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원소 A가 집합 A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A는 B에 들어가 있다. 요게 이제 부분집합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집합의 관계는 두 집합의 동일한 관계의 반쪽만 지금 반쪽에 해당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proper subset 용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는가라고 하면 요거 마지막이지? 마지막이죠? 뭐가 나와 있자면 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정리 3.1에 보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집합이든지 subset A다 라고 하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증명해봐라. 물론 이제 이미 이게 참이라고 지금 교재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에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분집합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요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A가 이거죠. A가 요거에 들어가면 A가 요거이다. 요거죠. 이거죠. 근데 근데 어때요? 이거는 항상 거짓이죠. 항상 거짓이죠. 왜? 공집합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원소 A가 포함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그죠?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원소가 공집합에 들어간다는 건 항상 거짓이에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거짓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false는 A in A 이렇게 되겠죠? 이건 괄호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되겠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죠? 요건 항상 참이죠. 왜? 조건이 거짓이면 함축은 항상 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증명한 거예요.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 A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당연한 거죠. A subset A 이게 proper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이란 말 안 했으니까 같은 경우로 허용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A가 N이면 A가 N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참인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요거는 요런 형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자면 P면 P이다 요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항상 참인 거야. 요거는 항상 참. 그죠? true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가 subset B이고 B가 subset C이면 A가 subset C이다. 당연한 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한번 따져보면 A가 들어가 있으면 A가 B라는 이야기고 A subset B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다음 B subset C라고 하는 이야기는 A가 B에 들어가 있으면 A가 C에 들어가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뭐 증명을 한 게 있자면 이거 증명한 게 있어요. P면 Q이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 가 참이면 P면 이거 P가 아니죠. R이죠. R. PQ와 QR이 차이면 이거 여러분들 명제 증명할 수 있었죠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P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그 다음에 이게 Q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R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P면 R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참이면 요게 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A in A이면 A in C다 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따라서 A subset C이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자, 아이디어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재 정리 3.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논리 명제식을 연결시켜서 설명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 이게 이제 섹션 1 이야기고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이제 된 것 같고요. 이제 섹션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션 2로. 자, 섹션 2 보면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집합의 어떤 그런 포함 관계 같은 거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다이어그램이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U 그러면은 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A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고등학교 잘 배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오네요. 여집합. 여집합. 컴플리멘트. 그래서 A에다가 바를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까 싶네요. A에다가 C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가지고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이다. A 이렇게 해서 뭐 집합 A에 뭐 여집합이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재밌는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여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죠. 일단은 X는 전체 집합 U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전체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건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AND X는 A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A에 그런 경우가 이제 A의 여집합 요 지금 파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여집합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약간 좀 문제를 위한 문제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 이거죠? 합집합. A하고 B 합집합.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합집합의 결과를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A 쪽에만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Y 쪽에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x라고 놨을 때 x는 a에 들어가거나 y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들어가면 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에다가 넣자라고 정의된 게 이제 합집합이니까 그런 거죠. 요 정의도 아주 나이스한 정의 같아 보입니다. 이따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교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포함되는 원소여야 되겠죠. x가 a이고 포함되고 x가 그 같은 x가 b에도 포함되는 x만 모아놓겠다라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은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차집합도 있죠. 디퍼런스 a 빼기 b를 하면 a에는 들어가 있는데 b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한다.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a 빼기 b만은 여기고 또 b 빼기 a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겹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집합을 서로 disjoint 그래서 소라는 말이 disjoint란 말이네. disjoint는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결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disjoint 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소인 집합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정의를 해서 직관적으로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과 논리식 결국 이제 조건 제시법의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논리식일 테니까 그런 논리식을 가지고 또 집합의 연산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에서도 항상 동치인 명제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놔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칙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집합도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집합이다. 항상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런 관계들을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관계들을 이제 법칙으로 이렇게 나열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 가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죠. 같은 거를 합집합을 했으면 당연히 같은 거하고끼리 합집합하거나 교집합을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몇등 법칙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idempotent. idempotent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수학이나 전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끔씩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idempotent.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A하고 공집합하고 이제 이렇게 연산을 가하면 A가 될 것이고 합집합을 A하고 전체 집합하고 교집합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A하고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합집합이 그냥 전체 집합이 바로 나올 테니까. 또 A하고 공집합하고 교집합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항상 공집합이 나와버릴 테니까. 그죠? 그래서 지배 법칙이다. 아래 것들은 위에 거는 이제 항등 법칙이다.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곱셈 같은 경우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도 상관없는 거죠.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두 개의 피연산자의 위치를 바꿔도 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다음 결합법칙은 괄호를 어디다가 묶든지 간에 상관없다. 같은 합집합의 관계라면 또는 같은 교집합들만 사용을 했다라면 교집합 연산만 사용했다면 이게 결합법칙이고 그 결합법칙은 항상 괄호에 관련된 문제예요. 괄호를 앞으로 붙이느냐 뒤로 붙이느냐를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결합법칙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분배법칙은 여러분들 논리 명제식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법칙을 여러분들 보셨던 걸로 AND하고 OR 해가지고는 그래서 A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이렇게 된다.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거 분배 진짜로 분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모르강의 법칙. 그래서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이야기죠. 요게 이제 여집합이라는 이야기인데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을 한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반대는 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지금 12분 다 돼서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방금 설명했던 집합의 연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하는 거를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채팅창에다가 자기 학번 이름 남기지 않은 학생들 있으면 자기 학번 이름 남겨주십시오. 좀 늦게 들어온 학생. 그리고 뭐 특별한 질문 없으면 이제 퇴시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NF 다음 시간 해줄게. 우리 양승우 학생이 PNF 풀이에 지금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 좀 시간이 다 지나버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합시다. 내가 깜빡 잊었네. 다음 시간에도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딴 것부터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3장 PPT 제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게요. 3장 PPT랑 오늘 강의 메모랑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